자, 오늘은 이제 진용명수. 참진자죠? 용용자. 명수. 이게 용이라는 건 산을 얘기하죠? 용을 산을 갖다 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된 용은 이름을 따를 숫자죠. 골수 숫자. 그죠? 용이 참되면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오성으로 목, 화, 토, 금, 수만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합쳐서 무언가 형태를 만들었을 때 뭐가 주산이 내기까지 오는 거 주산이 이러한 용이 됐으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따라라. 어떻게? 내기의 기운도 붙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따라 만약에 그 산을 자 여기 보이는 거 요거 어때요? 요건 천마죠. 이걸 천마라고 했는데 이거가 복두다. 복두라는 것은 복두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모자 형태. 이게 복두인데 이걸 천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천마라고 해서 복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복두하고 천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천마는 뭐예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장군을 뜻하고 무관을 뜻하고 하지만 이 복두는 뭘까요? 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수 이름을 잘못하면은 그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이거 갖다가 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천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산 하나가 있네요. 이게 진안에 있는데 이게 내동산이라는데 굉장히 이걸 갖다가 화성체로 봐야 될까요? 금성체, 목성체, 수성체로 봐야 될까요? 목화 토금수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약간 어병풍처럼 보이지만 어병풍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골도 져 있고 과연 이러한 산들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목화 토금수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산들 자,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온 산을 갖다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걸 목화토금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진안의 북이면에 있는 산이에요. 그 앞에서 보면 또 이런 산이 있어요. 이 마을이. 여기가 번덕마을이란데 이게 굉장히 멋있죠? 어때요? 요것은 화성체 맞죠? 뾰족하고. 요것은 뭐예요? 약간 금성체죠? 약간이 요건 귀인 같고 두 개가 화성체 같기도 하고 근데 뒤에 보면 어때요? 오밀조밀한 이게 개사 뭐예요? 금성체 이런 것들이 둥실뭉실 있어. 그냥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화성이라고 해야 되냐 금성이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오성으로 되지 않는 산들이 내려왔을 때 이런 산들을 갖다가 뭐라고 붙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진용명수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은 내기편입니다. 외기가 아니에요. 사격이 아니에요. 내기라는 거예요. 여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주산이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곡이니까 여기에 집들은 여기를 안산으로 할게 주산으로 한 거죠. 이거 주산 아니죠. 여기도 주산 이 사람들은 이쪽에는 이쪽 마을은 여기를 주산으로 했겠죠.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 갖다가 금성, 이걸 화성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진용명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쪽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쪽에 가공이라는 마을인데 요게 이 장안산에서 내려온 맥이 쭉 내려와서 요 맥을 보세요. 요 맥. 요 맥이 쭉 들어서 이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여기 산들이죠. 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꼭 약간 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배 모양으로 생겼어요. 배 모양으로 생겼고 산들이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이걸 갖다가 목화토금수 오성으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을, 이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 옥수진경에서 뭐라, 금선출협이라고 했어요. 금은 보화를 실은 배가 나온다. 어디에서? 협곡에서 나온다. 협곡은 뭐예요? 산이죠. 산이 있는 협곡에서 나왔죠.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맞죠? 이렇게 나왔죠. 이걸 루선, 작은 것은 루선이라고 그러고 큰 것을 금선이라고 그래요. 금선이나 루선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 마을을 갖다가 금선출렵형의 명당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되죠? 안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뭐 목성체, 수성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용명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아이러니하게 옆에가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이 이 호수가 생기기 전의 마을과 이 호수가 생겼을 때하고 이 마을은 어떻게 틀릴까요? 이것이 만약에 호수가 없을 때는 이 배는 떠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싣고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이 호수가 생기면서 30년 전에 한 40여 년 됐다. 내 나이로 한 50년 됐어요. 40여 년 전에 호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덕남제라는 호수인데 이것을 만들고 이 마을이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 금은보화를 실은 배가 그전에는 이 마을에 멈춰 있었는데 이 저수지를 막으면서 어떻게 됐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약간 지금은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쪽에가 공동묘지가 또 들어와요. 공동묘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산을 파가지고. 이게 마을 자체가 뭐 공동묘지가 들어왔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무언가 변하고 있더라. 이것이 풍수적인 하나의 그 아이러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세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것들을 갖다가 진용명수라고 한다. 맞죠? 자, 이게 옥수진경에 나와 있는 이제 42번째 우리가 배울 거 금선출렵, 작은 것을 루선출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뭘 어디서 나온다? 산에서 나와야 돼. 산에서 나와야 돼. 다 산에서 나와야 돼. 다 산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이게 금선출렵이에요. 루선출렵이고 작은 것을 이게 루선이나 금선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루, 보전, 천사줄 쭉 해가지고 한 76개에서 79개 정도 79개 정도의 용을 갖다가 뭐 천마나 뭐 이런 것들 갑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형세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형세들이 나와요. 아까 금선출렵이라는 아까 이거 금선출렵 여기 있죠? 금선출렵인데 금선출렵형으로 붙여버리면 형세가 되죠. 이렇게 낭봉탁소 들어봤죠? 선악주탁 선악이 모이를 쫓는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진용명수도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없어. 이걸 배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산에 가서 저게 뭐다 했는데 도저히 이런 설명도 안 했고, 이건 사격이 아닙니다. 사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본다? 내기편에 내기. 내기는 뭐예요? 조산이나 조종산이나 주산이 되는 것들이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서 혈까지 내려오는 거. 혈까지 내려오는 이 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 79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봅시다. 제일 먼저 옥루라는 게 있어요. 옥루. 제일 큰 태조산, 조산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힘이 있는 것이 옥루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옥루라는 것은 옥으로 된 누각이라는 뜻이길랑요. 대전이에요, 대전. 천봉이에요,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가 쫙 올라가 있으면 이게 옥루예요. 그리고 밑에 뾰족한 것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서 있으면 이게 보전이에요. 이 보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옥루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옥루보전은 어떤 뜻을 하냐? 경도, 한 나라의 수도, 제왕의 능침, 제왕의 장지, 그리고 이런 데서는 대대로 삼공이 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조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수려한 게 옥루보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옥루보전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걸 봤을 거예요. 어떤 거? 이거. 그때 장안산에 와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갔을 때 이것이 옥루. 자, 뼈 쪽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게 보전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체적으로 반듯하죠. 좌우가 균형이 맞죠. 천봉이죠. 예, 이걸 갖다가 옥루라고 할 수 있어요. 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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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옥루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천봉이 홀로 수리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 아래 어깨와 팔이 균등하게 머물러서, 어깨와 팔이 균등하게 머무른다는 것은 이렇게 균등하지만은 또 이것을 딱 반절로 쪼갰을 때 반절이 똑같아야 돼. 좌우가. 좌우 대칭이 똑같아야 돼. 한쪽은 이렇게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천봉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은 되지 않아요. 좌우지간 화성체라도 이렇게 화성체가 몇 개가 있더라도 나란히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쪽에가 찌그러지면은 안 돼요. 균열이 되면 안 돼요. 천봉이 홀로 수려하고 그 아래 어깨와 팔이 균등하게 나와 있고 또 높게 솟아 있다. 이것을 갖다가 옥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터 밑에는, 이 밑에는 뭐가 된다? 경도, 하나 수도가 되거나 왕의 무덤의 터가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번진도 되고 관하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때는, 작게 됐을 때는 층이 작은 것, 이게 층층이 한 세 층 정도 돼 있으면은 옥루보전인데, 하나만 앞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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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을 때, 두 개만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힘이 작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번진, 관하터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정출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정출로 내려와서 여기다 치면은 정출로 나오면 제왕의 지위고, 편칠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랑캐들의 등급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정출로 내려오는 것이 더 힘이 좋다라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옥루. 자, 이러한 것들 조수한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얘 아까 옥루가 이렇게 뾰족한 것을 용루라고 그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을 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담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나라 때. 담자록에 보면 용루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루보전하고 용루보전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것은 옥루보전은 누구 이론이죠? 일행선사로부터 장자미로부터 최원정이 이론이죠. 송나라 때까지. 그리고 뒤에 청나라 때 이루어지는 담자록에서는 이걸 갖다가 용루보전이라고 그래요. 용루는 해와 달의 빛이 요동치고, 보전은 구름과 무지개가 기운이 요동친다라고 해요. 뾰족한 산이 한가운데 물이 올라와 있으면 이걸 용루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뾰족한 무리가 지금 평탄하게 나열된 것을 보전. 아까 똑같이 얘기를 하죠. 이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용루보전이라고도 하고 옥루보전이라고 한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옥루보전으로 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담자록에서는 용루보전이라고 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청나라 때는 이제 감룡경, 의령궁을 많이 이용하죠. 왜? 양균송이의 이론이 많이 들어가죠. 감룡경에서 높고 뾰족한 것은 루다, 평탄한 것은 전이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용루보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산이 높은 정상은 누전이라 이름하는데, 항상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성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용루보전처럼 높이 올라간 산이 있으면은 신성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왕지지가 되고 하나의 수도를 이루는 경도의 땅이 되고 능침이 땅이 된다. 즉 실은
북한산도 뒤쪽으로 쭉 경북궁 뒤쪽으로 올라가면 산들이 굉장히 삼각산도 있고 뾰족뾰족한 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용루보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실은 북악산 밑에 경북궁이 들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용루보전. 그 다음에 위가 고는 여러분들 창고란 말 들어보셨어요? 창고? 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그름한 걸 창이라고 그래요. 자, 고는 창고의 창고. 창고를 갖다 고라고 그러죠? 창고하고 창하고 고는 틀려요. 이건 약간 청아한 기운이고, 약간 이건 탁한 기운이에요. 똑같이 불을 뜻해요. 아까 얘기했죠. 고축. 뭐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짧은 것이, 여기가 짧은 것은 고축이고, 넓은 것은 전고예요. 삼정승이 나오는 터예요. 이것은 일반 선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문장가들이 나와요. 문장가가 나오고, 요건 부가 나오고, 요건 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다, 이건 창이다, 이건 고축이다, 넓은 것은 전고다 하는 것. 게 여러분들 전고사하고 고축사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약간 금성체하고 토성체하고 금성체가 약하게 붙어 있으면은 이거 전고, 고축이고, 넓게 금성체하고 토성체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전고다. 그래서 전고하고 고축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위는 높아요. 전고가. 고축사하고. 그래서 고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죠. 그러니까 문관을 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루보전, 고창고, 고축. 그러니까 아까 옥루보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옥루보전. 여러분들은 옥루보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옥루보전. 근데 청나라 때 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용루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루보전이나 옥루보전이나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 전부 조산이죠. 내려오는 조산이죠. 조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성은 모두 조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 만약 황산, 중국의 횡산이면 이는 토성으로 횡으로 8,900리를 뻗어지니 면은 장안의 조가 된다. 장안의 수도죠. 중국의 수도 장안의 조종산이 된다. 또 곤륜산 역시 토성이니 수만 리에 이르러 천하의 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산의 규모에 의해서 땅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좌목이면 조그마한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조그마한 산이면 어때요? 선인이 나오는 땅이 되죠. 선인이 나오고, 통천목, 목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은 부귀현달하고, 그래서 이란 성신의 고화,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것을 보면서 이 기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속을 이것으로 가능하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산의 규모를 보면, 조산이 뭐죠? 제일로 보면 울리는 조종산이 큰 산이, 조산의 규모를 보면 그 지방 사람이 사는 마을을 점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든 가든지, 내가 전라북도 장수군을 갔다, 내가 어디 계남면을 갔다,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군에 가든지 어느 도심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볼 게 뭐다? 조산을 보라. 조산의 규모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금성체하고 토성체가, 금성체하고 토성체가 있는 고르 땅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융성하며, 대체적으로 와서 보니까 금성체도 둥글둥글하고 토성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마을은 어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은 풍요롭다. 왜 그럴까요? 금은 아까 얘기했죠. 무관이지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축의 형태라고 그랬죠. 무언가 응축된 형태다. 그래서 부를 뜻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토성체도 부지요. 그러니까 금성체와 토성체가 있으니 당연히
그 마을은 풍요로운 마을일 것이고, 자, 목화, 목성체하고 화성체가 높이 하늘에 연이어 다 있는 사람들은, 다 했으면 사람들이 야이고 수려한데, 자, 이 사람들은, 자, 목성체하고 화성체가 있는 데의 사람들은 거의 빼빼해요. 그러나 금성체하고 토성체가 있는 데 사람들은 풍부해요. 이상하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목화가 하늘에 연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이고 수려한데 수수한 것이며 성격이 민첩하다. 성격이 민첩하면서 귀가 있다. 이것이죠. 틀리죠? 그 다음에 풍성하고 융성한 마을은, 그 다음에 풍성하고 융성한 잘 사는 마을은 가는 곳마다 곡식이는 창고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창은 뭐예요? 둥그름한 거, 고는 높은 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금토죠. 똑같이 창고사나 금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금성체, 토성체로 나누기도 하고 창고사로 나누기도 하니까 작은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 풍성하다. 또 창고사와 고축사를 띠는 지역은 대부분이 관료가 태어나는 가문의 집이 많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까 고축사는 어떤 것이었죠? 이거죠. 고축이죠. 이렇게 해갖고 금성체에서 가운데가 토성체에서 이렇게 모자처럼, 이게 고축이고 넓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구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창고사. 창고사는 뭐죠? 창이면 뭐죠? 이거죠. 창. 고는 뭐죠? 이거하고 이 창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의 다 관료가 태어나는 가문이 많은 집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목화토금수나 그 마을의 사격을 보고, 아하, 이 마을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점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쪽으로만 기울면 대부분 벼슬을 하지 못하며, 그런데 창고사도 있는데 창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나왔게, 그러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별로 벼슬을 못하며 외롭게 홀로 있으며 대부분 천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마을이나 어디에 가서 풍수적으로 그 마을의 문화 내지는 그 마을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점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토성이 양쪽 각이 높게 일어나고 협소한 건 아까 얘기했죠. 높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협소하게 된 낮은 것은 고축이고 넓은 것은 전구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고의 모양 같기 때문이다. 왕에게 아래 있는 조고의, 그래서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고는 토성이 모나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고라고 했죠. 그러면 탁한 재물을 주어한다. 그런데 창은 뭐라고 그랬어? 둥그름한 거. 약간 청아한 기운이라고 그랬죠. 부가 응한다. 자, 옥탄자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옥탄자에 우뚝 솟아 빼어난 것은 귀하고 고와 축을 띠며 크고 넉넉한 것은 부하고 창과 고가 있으면 외롭고 빈천하며 주위의 귀를 만나야 오히려 천하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주위의 귀한 것을 만나야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고축사가 있고 창고가 있는데 옆에 너무나 좋은 게 있어. 귀사가 있어요. 빼어난 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오히려 천하다. 왜? 설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옥탄자에서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고축사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통천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 고축사의 기질보다는 통천목의 기질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빼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나누어 봤기 때문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아까 옥류 보전. 자, 그럼 보전. 이게 보전은 아까 밑에 층층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항상 가운데를 봤을 때 좌우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자, 세 겹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두 겹, 이런 것들은 보전이에요, 보전.
아까 용무는 몇 급에? 용무 보존이라고 해서 이게, 보존은 이게 이렇게 밋밋한 것들 갖다, 이걸 갖다 보존이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안 좋죠? 그래서 대주, 큰 뭐, 섬이 된다, 이렇게 나왔네, 그죠? 대주. 그래서 특이하게 일어난 풍물은 이와 같이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첨하고 원이고 강한 것.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첨한 것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위가 둥그름한 것이 두 번째로 귀하고, 네모진 것이 세 번째로 귀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특이하게 일어나는 보물에는 이렇게 논하지 않아요. 그냥 옥루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이 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존, 옥루 보존.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추. 아마 천사추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오성용수 할 때 수성용수에서 배웠을 거예요. 하늘 높이 1000개의 실타래가 내려오듯이 한 거,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 유문이에요. 유문이라는 건 석이에요. 돌이 이렇게 내려, 구름치듯 내려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석산이에요, 석산. 흑산이 아니라 석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배랑, 경감, 진군이 된다. 천사추, 경감, 진군, 감사, 특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이 천사추 유문이니까, 이런 걸 천사추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추가 유문이 아니고 홍파라고 해서 약간 흙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두 번째. 똑같이 흙으로 내려오나 돌로 내려 똑같아요. 천사추. 그래서 단지 이 천사추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위에 완두가 올라와 있는 것, 봉우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더 높게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사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토지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실은 앞에 우리가 수성편에서 나왔어요. 수성편에서. 제왕 도읍이 된다. 내려오는 것들. 참된 수성이다. 백선이 쭉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은 성신이 움직이면 30리에 그쵸? 30점 멀리 간다. 이거 홍파라고 했고 토라고 그랬죠? 흙이다. 이게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굉장히 높은 산. 그래서 1000개의 실타래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것들. 천사추. 천사추라고 한다 하는 것들. 제왕의 도읍이 된다. 그 다음에 금난경각. 이 나는 난세라는 뜻입니다. 각은 뭐죠? 제각이죠. 자, 우리가 보통 화성체가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금난이라고 해요. 자, 난세라고 그러죠, 난세. 난세는 화성체예요. 아까 제가 봉황 난세를 얘기했을 때 난세는 수탉처럼 깃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같이 높이 올라가면 이런 것을 갖다 금난이라고 해요. 금난. 금으로 된 난세다 이 뜻이에요. 금난. 아까 그래서 이걸 갖다 대란기라고 하지 했죠. 대란기. 이때 란자도 난자예요. 어떻게 보면 옥루는 하나가 올라간 거죠. 뾰족뾰족 올라간 것들 양쪽으로. 이거 갖다 금난이라고 해요. 그 밑에 토성체로 반듯하게 있는 것을 갖다 경각이라고 해요. 경각. 구슬이죠? 경각.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금난경각이다. 이런 것들은 보기가 힘드는데 자 좀 알아두세요. 화성체가 높이 올라가서 금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란기라고 한다. 하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귀하다. 그 다음에 밑에 토가 있으면 화생토니까 좋은 거죠. 화생토, 토생금. 이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화생토, 토생금이니까. 금난경각이 따지기 이전에도, 그죠? 단지 이렇게 이건 어때요? 한쪽이 안 좋죠. 이것은 이거보다 못하다. 이런 경우는 약간 더 낮다. 이것은 높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화성체는 가운데를 딱 봤을 때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갖다가 화성체하고 토성체 있는 것을 금난경각이라고 한다. 아까 화성체가 연달아서 이렇게 균형 있게 나온 걸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보존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가 쭉 올라간 거 뭐라고 그랬죠? 옥루라고 그랬죠. 옥루.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옥루라고 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루보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용루보전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금난경각. 천사추 같은 것은 그냥 수성체가 내려왔다 해서 천사추니까 대충 내려오는 것이 천사추면 1000개의 실타래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이런 산에서. 그래서 내려온다. 실타래가 내려오면서 고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이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것이 좋냐? 상관은 없어요. 이게 흙이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은 여기 나왔었죠. 이게 흙으로 내려올 때하고 돌로 내려올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흙은 문이죠. 금은 무지요. 쇠는 그죠? 금난경각. 그 다음에 5번째 용거. 자 여기서 우리가 뭐처럼 보이죠? 요게 말이에요.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끄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끌어요? 요것이 임금님의 마차예요. 용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건 복년이에요. 왕비가 타는 것을 복년이라고, 복년. 련이라고 그러죠, 련. 그래서 밑에 거 갖다가 복년, 요거 갖다가 용거라고 그래요. 이런 터에서 이 앞에다가 터가 되면은 뭐가 돼요? 여기는 왕이 나오고 여기는 왕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왕이 나오고 왕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거는 이건 커요. 높아요. 그 다음에 금성체, 토성체예요. 그 다음에 화성체로 되어 있는 것은 화성체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접혀져 있어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요. 이것은 련이에요. 련. 왕비들이 타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이 끄는 것이 있으면서 용이 있으면서 이게 말이죠. 말이나 소나 이런 형상이 있고 뒤에 금성체에서 토성체로 이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 고대하게 이것은 용거다. 이것은 복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와요. 그래서 특히 이걸 갖다 응용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 왜 탑이 있죠. 왜 어디 마을에 가면 탑을 이렇게 쌓아놨죠. 탑을 쌓아놓고 위에다가 뭘 얹어요. 이렇게 뾰족한 돌을 얹기도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네모지기 난 돌을 얹기도 하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일까요? 여기 보세요. 금성체 토성체 위에가 높죠. 이것은 왕이죠. 왕 남자죠. 이건 뾰족뾰족하죠. 화성체죠. 여자죠. 그래서 할머니 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탑 위에다가 뾰족하게 세워놨어요. 바위 하나를, 돌 하나를. 돌을 넓적한 돌을 올려놨어요. 할아버지 탑이에요. 할아버지 탑. 왜? 남자들은 사무관대를 하잖아요. 관대. 그죠?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응용해서 하는 것들이 용거하고 복년이지만은 우리가 민가에서 탑을 볼 때, 왜 탑은 뭐예요? 정승하고 탑하고는 대개 마을 입구에다 세워놓잖아요. 그죠? 비보하기 위해서. 그때 이 탑이 할아버지 탑이냐 할머니 탑이냐 볼 때 위에가 뾰족한 걸 냈으면 할머니, 토성체 이렇게 금성체 이렇게 냈으면 네모지기 냈으면 할아버지 탑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하는 것들. 자, 어느 것이 더 좋냐 하는 것들도 이게 용거가 더 높아요. 옥년은 낮아요. 그래서 왕비가 타는 수레를 갖다가 복년이라고 하고 왕이 타는 것을 용거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용거, 복년. 그 다음에 상, 난, 비, 봉. 상이랑 뭘요? 나이겠죠? 자, 난새의 날개와 봉황이 나는 그 형상. 이게 난새예요. 봉황이나 난새랑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건 어때요? 여기는 앞이 약간 뾰족,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요거 이렇게 내려왔죠. 요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뒤로 올라갔죠. 자, 이 새가, 그리고 여기는 앞이 뾰족하죠.
앞이 뾰족하잖아. 뾰족하죠? 이거 뭐예요? 뒤에가 뾰족하죠? 그죠? 이 차이예요. 자, 이렇게 앞이 뾰족하고 이렇게 앞으로 손을 갖다가 내렸어요. 이것은 뭐죠? 이때는 새가 내려오는 상이죠. 날아오는 상. 날아오는 상. 오는 상. 이건 뭐예요? 이건 날아가는 상이에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상. 날아가는 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용이 내려올 때는 이게 내려와야 될까요? 날아가 버리게 될까요? 와야겠죠, 이렇게 나한테로. 그러니까 앞이 뾰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땅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렇게 썼으면 뭐예요? 자, 똑같이 땅을 여기다 똑같이 묘를 썼지만은 이 턴은 어때요? 이게 날아가 버렸죠?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작 상무라는 말 아시죠? 주작이 춤을 춘다 할 때 이게 주작 상무예요. 주작이 상무한다. 날개를 펴고 춤을 춘다. 그럴 때는 항상 밑으로 와 이렇게. 이게 항상 팔이 앞으로 와 있는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산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뭐 어떨까요?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는 상이에요 이건. 왜? 팔을 뒤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건 앞으로 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새가 내려올 때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작 상무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주작은 불상무하면 안 된다란 말하죠. 주작 불상무가 뭘까요? 이게 주작 불상무야. 이것이 주작 불상무예요. 어디에? 주작의 앞에 있을 때. 이게 앞에 만약에 여기가 터가 있고 옆에서 난새가 있는데 봉황이 날아오는 상이면은 다 나한테 좋은 거야. 날라이가 바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용일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사격일 때도 모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가 이렇게 썼을 때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혀를 쓸 수 없어요. 여기다는 혀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삐뚤하게 친다고 생각하는데 치는 게 아니고 밀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올 때는 뾰족하게 쳐도 돼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후령에서 내려올 때는 뾰족한 것이 쳐도 전혀 해가 없다. 그런데 사격으로 앞에서 볼 때는 뾰족한 거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봉황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돼. 앞으로 이렇게 손을 하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터가 맺을 수 없고 여기는 터가 맺을 수 있다. 자, 거꾸로 여기에 터에서 이게 안산이야. 안산에서 조산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지 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주작 불상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작 상무하고 주작 불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주작 불상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주지 않는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잘못됐죠? 주작 불상무라는 말은 나한테 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을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집을 짓다 갑시다. 저 앞에서 용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나한테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이쪽으로 가버렸죠? 이것도 불상무예요. 나한테로 와야 돼, 나한테로. 이렇게 와야 되고요. 이렇게 나한테로 와야 돼, 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를 조응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다. 이렇게. 근데 요거라도, 여기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가 있다. 두 개는 나한테 왔는데 하나는 나갔다. 그러면 셋 중에서 한 놈이 나를 배반하는 거야. 이것이 불상무예요,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작을 상노해야 한다는 말은 춤을 춰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날라와야 된다 뜻이에요. 불상노란 뭐예요? 나한테 오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최국파라는 사람이 옥수진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난봉은, 난세와 봉황은 용 중에서 사격에 있는데 도형이 다르고, 앞에 네 격이 있는데 두 개의 격은 날개가 앞을 향하니 길하고 날개가 뒤로 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국파가 뭐라고 했냐? 후룡에 있으면, 자, 용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있을 때, 후룡에 있으면 오로지 이것은 요도로 본다는 요도. 요도가 뭐죠? 요도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용이 갈 때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죠. 이렇게 틀으려면 여기 이렇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요도가 있어야 되죠?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요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도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룡의 요도로 보고, 그런데 후룡으로 할 때는 요도로 보고, 이것을 갖다가 난상 비봉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요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가겠죠. 만약에 이게 뒤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죠.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후룡으로 할 때는, 용으로 볼 때는 난상 비봉을 요도로 보고, 주작은 오로지 형살로는 한다. 자, 형살이란 건 뭘까요? 뼈 쪽하면 나를 치죠. 그래서 뼈 쪽한 것을 갖다가 꺼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도는 그 날개가 앞으로 쫓아야 하고 형살은 감춰 없애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이것은 앞을 향하고 좋고 요것은 뒤를 향하는 게 나쁘자. 이것은 형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도로 봤기 때문에 앞을 향한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다시 최국파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금우전거. 자, 세 금자죠. 금소죠. 전거. 수레를 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금우가 있겠죠. 금송아지가 있겠죠. 예, 요게 금송아지. 요게 금송아지. 자, 전거. 수레를 끄니까 수레 바퀴가 있어야겠죠. 예, 둥그름한 게 수레 바퀴예요. 요것도 수레 바퀴예요. 근데 이건 목송체가 변한 거죠. 목송체가 반월처럼 쫙 예쁘게 됐어요. 요것은 약간 반절만 들어서 내려왔어요. 이것은 둥그름하게 안 되고 그냥 형체만 바퀴처럼 생겼어요.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 대신 볼 때 보면 이건 이렇게 쭉 해서 정으로 쭉 정줄로 내려왔어.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내려다가 푯줄로 갔어. 요것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푯줄로 갔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좋죠. 예. 이것이 가부로 집안이 부유하게 되어서 상공의 자리에 올라간다. 상공. 자, 요건 뭐예요? 요것은 상공보다 그 밑에 거부가 나오면서 장상이 나온다. 제일로 마지막. 요것은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나쁜 거. 세 번째. 부기쌍전이다. 단지 뭐가 있어요? 이 소가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는 둥그러하니까 뭐예요? 목송체입니다. 요게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간 것도 있고 약간 반절만 돌아서 내려온 것도 있겠죠. 이렇게. 예? 그죠? 또 바퀴처럼 이렇게 모양만 바퀴처럼 생긴 게 있죠. 예,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대신 마지막에 여기서 정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이건 어때요?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나갔죠. 요건 어땠어요?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반대로 왔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좋고 이게 두 번째 좋고 요건 세 번째 좋겠죠. 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산이 이게 뭐 목성체나 화성체나 이거 필요 없어요.
목성체가 변할 수도 있고 화성체가 변할 수도 있고 금성체 있어. 이건 얘기하지 말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금우전거에서는 바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퀴가 완벽하게 목성체가 돌아서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변해야 된다. 대신 정으로 돌더라도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도 정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것도 봐. 이건 돌기 전에 정줄 내려왔죠. 이건 아예 안 만들어졌죠. 자, 이걸 갖다가 이 세 가지 형태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금송아지가 마찰을 끈다. 금우전거다. 그러니 부기쌍전은 기본이겠죠? 이건 상공에 오르죠? 이것은 장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귀가 크더라. 다시 한번 금우전거. 금소가 금우전거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묘를 썼으면 뭘까요? 금우전거 명당이에요. 그대로 붙여버리면 돼. 그대로 붙여버리면 돼. 그럼 뭐예요? 부기쌍전이죠? 대신 이걸 봐야겠죠. 이걸 갖다가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차라는 수레라는 거야. 왜? 둥그름하니까 뭐예요? 목성체죠? 왜? 넓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걸 목성체로 본 거예요. 목성체. 그래서 이걸 차바퀴로 본 거예요. 이런 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옛날에 찾은 적 있어요. 이거 금우전거. 이런 터 있어요. 그래서 금우전거.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봅니다. 오늘은 금우전거. 자, 그 다음에 오성취강. 아마 오성취강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자, 목화토, 금수, 목화토금수 다 있죠? 오성이 취강 모여서 강론을 한다. 오성이 전체가 모이는 게 한 곳의 터에 오성이 같이 모여있을 때를 갖다가 이것은 최고 귀한 거죠. 오성 취강입니다. 각각 나라 이런 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위에 뺑 들어가보세요. 대신 오성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 문제가 되잖아. 5개가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방위는 같이 모여있죠. 자, 삼각형으로 모여있어, 일자로 모여있거나 이렇게 떨어서 한 주위에 같이 모여있으면 이걸 갖다 오성취강이라고 한다. 위치가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한쪽에 뭉쳐있는 것은 제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단 내려올 때 마지막에서는 간도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정줄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 갖다 오성취강이라고 한다. 아마 이 오성취강은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금사과수. 좀 한문이 많이 나오죠. 뱀이 물을 지나간다 뜻이에요. 과수. 이게 뱀이 물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쭉 화성체, 목성체 쭉 여기까지 뭐 상관없어요. 이게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기가 중요해. 물이 있고 저수지가 가운데 있고 가운데로 뱀처럼 이렇게 갔어요. 이걸 갖다가 이걸 뱀으로 본 거야. 사로. 그래서 지날 과자. 뱀이 물을 지나간다. 그래서 금사과수라고 해요. 이게 뭐 어때요? 물속에 성맥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삼공제보. 삼공이 나오고 재상이 나온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걸 갖다 읽어서 금사과수라고 해요. 이건 뭐 보지 말고요. 자, 어떤 것이든. 이 마지막에, 이게, 금사과수가 되는 뭐예요?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맥이 들어와서, 이렇게 뱀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금사과수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요? 이걸 갖다가 금사과수다. 금사과수 명당. 자, 천엽연. 자,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걸 독비라고 합니다. 독비. 이것이 내려와서 이게 천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꽃을 얘기를 하거든요. 연꽃처럼 이렇게 연꽃처럼. 이게 뒤를 향해 있죠. 여기 앞을 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더 좋아요. 그래서 밑에서 혀를 맺은 거. 이걸 천엽연이다. 천엽연. 그다음 독비.
독비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비두세요. 왜냐면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러는데, 보세요. 독비는 그냥 지나가는 맥인데, 이걸 갖다가 독비라고 해요. 독비라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쇠코 잠방이라고 해가지고, 왜 옛날에 일할 때 들판에서 핫바지라고 그러죠. 요런 바지. 이걸 갖다가 쇠코 잠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독비라고 해요, 독비.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건 신경 쓸 거 없어, 독비. 독비는 신경 쓰지 마요. 단, 여기는 개장천심했기 때문에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옥대사가 있다. 옥대사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영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뒤에 있으니까. 역으로 됐으니까. 이것은 옥대사를 천심옥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건. 그래서 이 독비라는 것은 밑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보지 말고 이것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옥대. 다음에 천마. 자, 천마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산이 이렇게 말처럼 된 것도 있고, 또 두 개가 겹쳐서 천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천마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천마 형상은 하나의 산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두 개가 겹쳐서 천마가 된 것도 있어요. 천마는 이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떨까요? 뒤에가 앙하죠? 안 되는데,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령이 귀성이 있고, 좋은 성이 있고, 앞에도 훌륭한 좋은 성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로 내려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천마는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맥이 내려가야 돼,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머리 쪽으로 가는 거.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천마를 봅시다. 천마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요? 이 뒤에가 마대가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내려도 돼요. 원래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왜? 뒤에가 앙하니까. 아니면 뒤에 정확한 큰 통천목이 화성체가 있거나, 그럼 이걸 일로 내려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야? 앞으로 가는 게 맥이 더 좋다. 이게 일로 갈지,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기가 머리냐 여기가 머리냐에 따라 틀려요. 이게 머리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죠. 상천마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로 내려오는 말이에요. 땅으로.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내려오는 것은 이 사람이 장차 장군이 돼가지고 옷을 벗을 때가 됐다는 뜻이고, 하늘로 뒤로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리면 이것은 뭐예요? 밑으로 머리를 내리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 장군이 옷을 벗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만약에 거꾸로 뒤에가 낮고 위에가 높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뭐예요? 2천만은 다시 한번. 2천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밑에는 작고 위에는 높아 이렇게. 네. 자꾸 건드리지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혀를 썼어요. 이건 뭐야? 상천마죠. 머리를 놀렸잖아요. 이 사람은 장차 장군이 되어서 재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밑에가 작으면 어때요? 위에가 높고 밑에가 작으면 이 사람이 천만은 천만인데 장차 관직을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두 번째, 이렇게 머리로 내려오는 게 제일 강하고 가운데로 내릴 수 있다. 어떨 때? 일절이나 전후에 귀성이 있을 때, 좋은 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도 된다. 여기 낙산제멸법에서도 우리가 했었지만 실은 이게 용이 내려올 때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또 앞에 기고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 기고 장군으로서 재상에 들어가죠. 이런 것을 갖다 이런 터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쓰면 뭐가 돼요? 출입장상, 출장 입상, 장군으로 나아가지고 재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고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가 있으니까 장군이죠. 그리고 장군도 되고 고가 있으니까 출입장상, 출장 입상의 형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천마 행룡하는 경우에는 결국 머리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말도 다시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횡마라고 그런다. 이걸 직마라고 그래요. 내려오는 건. 직으로 되면 직마, 횡마, 옆으로 되는 횡마. 또 마상귀인은 어떻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마 뒤에 또 귀인봉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건 마상귀인이죠. 말 위에 귀인이 있다. 귀인도 마상귀인이죠. 마상귀인. 천마. 그다음에 갑산. 자, 산이 둥글둥글하게 붕실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처럼 보여요? 좀 뭔가 장군들의 병사들의 모자를 쌓는 것 같죠? 또 철갑을 갖다 쌓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갑산이라고 해요. 갑산. 갑산이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장군 지지가 돼요. 장군이 나타나요. 뒤에.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자, 이럴 경우는 이것은 밭이에요. 밭두덕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것도 갑산입니다. 또 사격으로도 써요, 이거. 장군 대좌형일 때 명당에 갑산이 있어, 이렇게. 산들이 옹기종이 있음보다, 병사들이 모자를 모아놓고 싸는 것 같다. 이거 뭐예요? 이것은 병장기에 싸우는 것 같다 해서 밭두덕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것을 갑산이라고, 갑산. 이렇게 해서 용이 됐을 때 밑에다가 혀를 쓰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장군이나 대장이 나온다. 앞에서 사격일 때는 뭐예요? 장군의 혈이 있을 때, 앞에 사격으로 있을 때는 이것을 갑산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호랑이가 있고 앞에 있을 때 뭐다? 이때 이걸 갖다가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이. 호랑이, 먹이로 봐요. 먹이. 태육사라고 그러죠? 태육사로 봐요. 고기를 싸는 것 같다. 태육사는 실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태육사인데, 이렇게 싸는 건데, 이것도 태육사로 봐요. 이것도 태육사.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을 때 앞에 이러한 사격이 갑산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뭘로 본다? 태육사로 봐. 태육사. 쌀퇴, 고기를 싼 거. 태육사로 봐요. 갑산. 자, 이거 밑에는 뭐가 나온다? 당연히 모자, 철갑, 뭐 이런 거 싸는 거 같잖아요. 방패는 같은 거, 그죠? 이것은 또 밭두덕이에요. 밭두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밭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밭두덕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싸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뭐예요? 돌무더미도 될 수 있고 약간 흙무덤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싸는 거야. 자, 이걸 두 개 다 산으로 되거나 밭두덕이나 상관이 없어요. 갑산이라고, 갑산. 자, 이런 것이 뭐가 된다? 실은 이런 걸 갖다가 또 변전산이라고도 하는데, 변전산은 이거하고 또 틀려요. 변전산은 약간 둥그름한 것들이에요. 천하에 부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변전산. 돈을 갖다 싸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두무, 투구처럼 보이죠? 예, 맞아요. 투구처럼 보였어, 이렇게. 투구처럼 보이고, 이 밑에가, 묘를 쓸 때는 뭐야? 혈이 나오면 뭐야? 이때도 무로서 이름을 날린다. 자, 그런데, 이 두무는, 이거 갖다 두무라고 해요, 두무. 두무인데, 뼈 조각에 봉우리가 올라온 게 더 좋아요. 모자 중에서도 위에 올라온 게 좀 높은 사람이 벼슬 있죠? 똑같아요. 형상이. 그래서, 올라온 거. 이거 갖다 두무라고, 두무. 큰 것은 종이 되고, 종이 된다. 자, 복종이란 말 들어봤죠? 복종사. 예. 이걸 갖다가, 큰 것은 복종사예요. 큰 거. 종이라고 해요, 종. 복종사. 종을 엎어놨죠? 예? 복종사. 이것은 부가 나와요. 크면은 종이 되고 부가 돼요. 큰 것은, 종보다 큰 거 뭐예요? 복부형. 복부라는 말 쓰죠? 복부. 솥단지를 엎어놨다. 솥단지 붙자잖아요. 솥단지를 엎어놓은 것은 종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종보다는 복부가 더 크죠. 이게 큰 금성체가 높이 올라가서 뭐예요? 이것은 복부혈이다. 복부다. 복부. 이게 솥단지를 엎어놓은 것 같다. 전부 다 부를 뜻하죠. 이건 부. 이런 것들은 무관을 뜻한다.
근데 이것이 좀 크면은 전부 다 부가 된다. 부기가 나타나죠. 부가 나타나죠. 갑상하고 두무. 그 다음에 자, 말안장이라는 뜻이에요. 말안장 들은 보이죠? 똑같죠? 약간 엄풍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건 천마 아니에요. 약간 토성체 위에 올라온 거예요. 작은 귀. 이게 소귀가 나온다. 작은 관직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장군과, 근데 이것은 실은 장군과 기운의 종류를 얻어야 좋다. 즉, 뒤에 큰 귀인봉이 있거나, 그럴 때는 관직이 높게 올라가겠죠. 안형이라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건 혼자로서는 그렇게 높은 관직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귀하다. 그 다음에 한문이라는 건 뭐죠?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문이 두 개 있는데 이건 큰 것은 일이고 해고 작은 것은 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월자라고 그러죠. 1월자. 1월자는 뭐예요? 일사는 큰 거고 작은 것은 월사죠. 1월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월 한문이라면 일사하고 월사가 해를 뜻하는 일과 달을 뜻하는 월이 어디에 있다? 수구처.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있다. 1월자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죠? 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장 옆에서 혈이 있는 혈 앞에 하나는 이걸 한문이라고 그래, 한문. 원래 한문에서는 수구처에 있는 것을 한문이라고 그랬어요. 응? 1월 한문, 이렇게, 1월사.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는 일은 높고 크고 월은 작아요. 달이니까. 또 둥그런 것은 일이고 약간 반달인 건 월이다. 1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반달처럼 모양은 월로 보고 둥그름한 것은 일로 보는 것도 높은 것은 일이고 작은 것은 월이에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은 수구처,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수구처에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갖다가 한문이라고 최고 귀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을까요? 마을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마을에도 자, 마을 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다가 이렇게 냇가가 있으면 여기 냇가를 좌우에 여기다 1월 일사 만들고 월사 1월 한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뭘로? 크게. 그죠? 이거 수구. 두 번째, 근데 지금 우리가 사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뭐예요? 강수 양조가, 자, 물이 저 멀리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어. 멀리서. 이것도 사격이죠. 이것도 한문이에요. 양쪽에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혈 앞에서 보이는 거. 혈 근처 나는 게 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혈인데 양쪽에서 여기에서 혈 앞에 여기에 1월자가 있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지금 1월 한문 3격 중에서 이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구에 쓸 수 있고 앞에 물이 들어올 때 조산 명당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죠. 들어올 때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처에도 한문이 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수구다. 한문이다. 근데 한문을 갖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자, 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가 이렇게 높이 나와 있고, 하나는 낮게 나와 있어. 이걸 갖다가 좌측에 있는 것, 뒤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을 때 이걸 갖다 천을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우측에 있는 걸 갖다가 태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을 태을이 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한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혈의 좌우에 있으면은 입혈할 때 태양, 태음으로서 서로 교차하는 것이 있으니 역시 한문이라 하지는 않는다.
즉 술가에서는 천을 태을로 억지로 만든 이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천을 태을이 아니다. 이게 혈 좌우에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억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거 갖다 천을 태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뒤에서 이것도 화표가 되겠죠. 화표. 그래서 화표는 뒤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화표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근데 한문에는 1월 한문도 있고, 기고 한문도 있어요. 자, 또 마모 한문도 있어요. 이렇게 물이 나가는데, 일사하고 월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깃발 모양하고 북 모양임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기고는 뭐가 나올까요? 재상 원수가 나오고 1월은 기가 나타나고 마모, 자 복두, 자 성모수 성모형이라고 해서 성모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성모죠. 모자 형태. 복두는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같은 것은 복두고 한쪽이 낮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성모죠. 이건 성모잖아요. 성모. 이건 성모고 이것은 복두잖아요. 이건 복두잖아요. 그럼 멀린 거예요? 이건 전고였었죠. 앞에 이건 전고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모하고 천마하고 있었어요. 마모라고 했어요. 마모 이것이 있을 때는 문무가 이름이 당대에 떨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한문에는 한문 삼격이라고 그래요. 일월사가 될 수도 있고, 기고사가 될 수도 있고, 암호사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이 고대하고 첨언하는데 다르다 하는 것들. 성문 똑같이 얘기를 하죠. 앞에서. 그 다음에 종려역.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걸 잠깐 볼까요? 이 산도를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종려역이거든요. 뾰쪽 하고 요거 내려가서 여기다가 집을 졌어요. 자, 이 집부터는 어떨까요? 뒤에서 자, 후령으로 내려올 때는 뾰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종려엽이라고 해요. 종려엽. 이게, 종려엽은 원래 뭐냐면, 이게 뭐죠? 저기, 야자나무 문십자기,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게 종려엽이에요, 종려엽.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다가 혀를 써도. 왜? 밀어주는 거니까. 화니까. 이게 토니까. 화생토라서 좋다고 하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목성체든 금성체든 상관이 없어요. 왜? 뾰족뾰족한 것이 뒤에서 밀어줄 때는 절대 나쁘지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괴장천 심할 때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뾰족하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종려엽이에요. 똑같아요. 종려엽. 이것도 종려엽이에요. 뒤에서 뾰족한 것이 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만 안 치면 돼요.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 종려엽이라고 한다. 응? 종려엽이라고 한다. 해엽, 또 백학과 해엽룡이라고도 해요. 해엽룡이란 말도 하거든요. 해엽은 뭐냐면 부추 있죠? 부추씨 보셨어요? 부추씨가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부추씨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이걸 갖다 해엽룡이라고 그래요. 해엽룡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뒤에서 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종려엽이라고 그래요. 종려엽.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여기서 이게 뒤에서 자 이게 진무대좌형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쳐요. 이게 나쁘냐? 굉장히 좋은 거야. 터가. 이거 볼까요? 진무대좌형. 자, 위지경의 집터요, 이게.
위지경이라는 사람은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을 도운 최고의 무장이거든요. 저기 위지경이가. 근데 이 묘토를 갖다 이 집터, 위지경이 사는 집터예요. 집터가 주위가 이렇게 아까 종려엽이 있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여기서 왔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뒤에서 치니까 나쁠 것이다. 무지하게 좋다.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좌제, 제좌가 있잖아요. 제좌사가 있잖아요. 어대사. 임금님이 아는 제좌사, 제좌. 임금님의 의자, 제좌사. 그러니까 어때요? 높은 관직, 무관으로서 높은 관직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무대좌형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진무대좌형. 진무대좌형으로 선빈후부하였다. 그다음에 이 선빈후부란 말이 무슨 뜻이죠? 먼저 빈곤하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어릴 때 고생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세민 당태종의 도운 최고 무장이 돼서 된 사람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흉하고 뒤에 길한 것은 수 때문이다. 수가 치죠 이렇게. 근데 막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게 보입버리면 안 되죠. 이게 막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치어도 그죠? 근데 여기 아마 이게 만약에 여기가 터져 있으면 그대로 쳐버렸겠죠. 그래서 수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염용으로 건조할 수는 있다. 해염용이 있었던 거, 요것이 주요했다. 그 뜻이에요. 진무대장으로 제자의 황도하는 게, 이 제자를 갖다가 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걸 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장군이 무장으로서 당태민의, 이세민의 장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선후했다 하는 거. 근데 이 구설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려협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려협이 첨사하지 않고 중출로 정입니다. 첨사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중출로 들어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용은 구사가 필요 없고 황도 어자가 분명히 이것이 귀한 소익이다 라고 이것을 해설해 놨어요. 해협이 이겁니다. 저기 부추꽃. 뾰족뾰족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종려협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종려협. 자, 지금 몇 시? 9시 반. 응? 9시 반. 9시 반.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8개 했네, 그죠? 자, 오늘 첫날이니까 진용명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선을 보면은 그 마을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했었죠? 자, 옥루 하나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옥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첨암봉들이 평평하게 같이 어깨를 균등하게 있으면 이게 보전이다. 그래서 옥루 보전인데 실은 또 용루 보전이라고도 한다. 용루 보전이라고 한다. 이때 용루는 뭐예요? 뾰족한 걸 갖다 용루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보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3, 4층으로 있는 것이 제일 좋더라. 이 터는 왕의 경도나 제왕의 등침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고성을 갖다가 그래서 조선의 규모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 금토가 있으면은 사람들 풍요롭다, 목포가 있으면 야유고 수려한데 수저하고 성격이 민첩하다, 풍성하고 많은 창고가 있다, 창고자 고추가 있다 하는 것들 우리가 배웠고, 옥루, 보전, 천사추는 이게 1000개의 실타래가 내려오는데 이게 바위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들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난경각, 이게 화성체가 뾰족뾰족하게 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난새는 뾰족뾰족한 벼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난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을 토성체는 경각이라고, 경각은 대전이 된다.
금난 경각이라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들. 그다음 용거가 있고 복년이 있는데 용거는 임금님 제왕이 되고 복년은 제왕비가 된다 하는 것들. 용거가 더 크고 복년은 낮고 작더라. 근데 앞에 끄는 마차가 있더라 하는 것들 귀하라. 그다음에 상난비봉 여기서는 자 항상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야 된다. 자 뒤로 하게 되면 뭐다? 날아가 버린다. 불상무다 상무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금의전거 자 금소가 있고 뒤에 차바퀴가 있는데 차바퀴가 둥그름한 것도 있고 둥그름하다 되는 것도 근데 정확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정출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차바퀴가 보이는 것이 더 좋더라 하는 것들. 이것도 북이죠. 북이상전이죠. 그 다음에 오성취강, 오성이 모여있는 오성취강이라 한다. 금사과수라는 것은 뱀이 물속으로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천전역, 아까 그거 좀 비슷하죠? 거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독비. 그 다음에 천마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 가지가 있더라. 두 개도. 근데 이게 만약에 횡마일 경우에도 이것이 뒤에 좌우에 위아래에 후부한 좋은 사격이 있을 때는 이거 등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안 된다. 말은 앞으로 머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낫더라. 기가 더 좋더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출장, 입상, 장군으로 출정해가지고 재상이 되는 형상이더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갑산. 산은 둥글둥글하게, 멀리서 보면은 그 모자를 갖다가, 군사들의 모자를 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철갑, 방패 같은 거, 이런 것들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면 바두둑이 이렇게 생겼더라. 우리는 갑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장군이 나온다. 대장군이 나온다. 그 다음에 사자가나 호랑이가 있을 때 그 앞으로 볼 때는 이것을 태엽수라고 부른다 하는 것들. 자, 두무는 모자 형태인데 작은 것을 두무라고 부르고 큰 것은 뭐다? 큰 것은 좀 큰 것은 종이 되고 더 큰 것은 복부가 된다. 복부하고 종은 뭐예요? 이거 부가 된다. 자, 작은 것은 두무는 이것은 이 밑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무관이 나온다. 자, 안형 자체로서는 초귀한데 여기에 장군이나 만약에 귀인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이 안형의 형태다. 이게 말한장이라는 거예요. 말한장, 안장. 한무는 수구처나 혈 좌우나 그다음에 물이 들어오는데 양쪽에 두 개가 써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한문이라고 하는데 1월 작은 것은 월이 되고 큰 것은 일이 된다. 그다음에 둥근 것은 일이 되고 약간 반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월이 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산 뒤쪽에서 했을 때는 1월사가 있을 때는 큰 것은 1월사 따지지 말고 좌측에 있는 것을 천월이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것을 자 뒤에서 봤을 때 좌상놈이니까 천월이고 우측에는 태월이다. 이것도 굉장히 길을 밀어준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한문에는 3격이 있더라. 어떻게? 1월사가 있고 기고사가 있고 마모사가 있다. 자, 마모사라는 것은 자 성모라고 그랬죠. 성모는 약간 이렇게 된 거. 성모, 그 다음에 복두 이렇게 복두, 그 다음에 전고는 넓은 거.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문 선택이다. 그랬고 종려엽 뒤에서 뾰족뾰족하게 이걸 갖다가 해룡엽이라고 한다. 즉 부추꽃처럼 뾰족뾰족한 것들이 이게 뒤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치워도 상관이 없다. 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원래는 화생토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토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화의 금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뒤에서 내려올 때 후룡에서 찌르는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다. 왜? 정줄로만 내려온다면 뜻이에요. 직무대자형.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개 알아봤죠? 18개. 자, 오늘은 진형명수 보면서 아마 새로운 사격에, 새로운 것들을 좀 용을 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기존에 봤었는데 저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